자, 오늘은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한 100개 쳐야 되지. 잘 이해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먼저 2차 방정식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그 첫 번째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뭐 어떤 게 더 큰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때 이 알파, 베타라는 두 근하고 계수인 a, x제곱의 계수, x의 계수인 b,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c, 이 a, b, c라는 계수와 알파, 베타라는 두 근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거를 공부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근이 뭐가 나오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베타는 당연히 나머지 하나인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을 합해보자 이 말이야. 자, 두 개를 합하면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가 사라지면서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나오겠지. 약분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암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자, 두 개 곱해볼까요? 알파와 베타를 곱해보자. 두 근을 곱하면 분모는 4a제곱. 분자는 합차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되겠지. 정리해보면 a분의 c. 암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곱하면 무조건 a분의 c 이렇게 나오더라.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과 곱을 꼭 암기를 하셔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빼면 둘이 빼볼까? 둘이 빼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사라지면서 2루트 이렇게 되면서 b제곱 마이너스 40. 2가 약분되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암기. 보통 교재 보면 차는 잘 안 나오는데 차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두 근의 차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두 근 빼면 얼마예요? 이 근과 이 두 근. 알파 큰지 베타 큰지 몰라 실은. 그래서 여기다는 절대치를 씌우는 거고. 자, 두 근의 차이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얼마 나온다?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암기를 하자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 0.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오겠지. 그럼 그 두 근이 뭔지는 구할 필요 없이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 뭐 이렇게 누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두 근이 얼마예요가 아니라 두 근 더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굳이 두 근을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한 다음에 더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우리는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두 근이 뭔지는 알 필요 없다. 두 근이 뭔지 궁금하면 당연히 인수분 해보고 안 되면 근의 공식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 얼마냐가 중요할 때는 근과 계수항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두 근 곱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근 구해서 곱하지 말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근의 차는 얼마예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치를 씌우는 두 근의 차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 근의 차는 역시 구하는 공식에서 a분의 2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5까지 4ac 이렇게 해서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두근의 차, 두근의 합 이런 것들을 대답할 때 합, 곱, 차 모두 대답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두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의 공식을 대입하면 빨리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정리할까? 2차 방식의 두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요 a분의 c 요놈분의 요놈 두근의 차는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꼭 암기하셔라. 특히 차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나요? 보통은 알파 베타라고 놓겠지. 첫 번째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근이 3대 2라는 비율을 가져요. 즉 두근의 비가 3대 2예요. 이러면 굳이 알파 베타라고 쓰지 말고 3알파 2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말을 살짝 바꿔서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 5알파 이렇게 쓰면 돼. 세팅을 알파 베타를 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 두 근의 차이가 4만큼 나요 라고 한다면 두 근의 차이가 4만큼 나니까 첫 번째 근은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근은 알파 플러스 4 또는 뭐 알파 빼기 4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근의 차는 구하는 공식이 있지? 두 근의 차는 구하는 공식이 바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요게 4예요 라고 대답해도 되지. 세팅을 한다면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의 성질. 켤레근의 성질. 자, 켤레근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나온 근일 것 같아? 근의 공식에서 나온 근일 것 같아? 근의 공식에서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는 뭘까?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자동으로 근이 되는 거야. 이걸 켤레근이라 그러겠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요 i의 근을 구해봅시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a 값 1, b는 마 4야. 그럼 b 다시는 절반이니까 마 2가 되고 c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짝수차 공식이 들어가면 x는 a분의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니까 누구도 근이야. 그렇지. 켤레인 2 빼기 루트 3도 근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근이 하나가 주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근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5 빼기 i가 근이다. 어떤 방정식의 근이 5 빼기 i가 하나 나왔어.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당연히 5 플러스 i가 근이 되겠지. 요놈의 켤레근이 되겠지. 허수 쪽이 다른 켤레근. 자, 이것도 예를 들어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6 이꼴 0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방정식 인수분해 해볼까? 안 돼요. 그래? 그러면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지? a가 1, b가 마이너스 10 c는 26 짝수차니까 b-를 이용한 짝수차 공식에 대입하면 x는 a분의 1분의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다시니까 5가 되고 뿔마 루트 b-의 제곱 25에서 26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 플러스 i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5 마이너스 i도 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둘이 켤레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허수 쪽의 부호가 다른 켤레근이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루트의 근이 나오면 그 아이의 켤레, 즉 무리수 쪽 근이 다른 아이가 또 다른 근이라는 걸 자동으로 인식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허근이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켤레도 반드시 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켤레근의 성질이야. 자, 그런데 켤레근의 성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너무나 기본이지만 중요한 거. 자, 이 무리수 I 쪽에 켤레근이 나오려면 무리수 쪽에서 켤레근이
확실하게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다라고 대답하려면 반드시 계수가 유리수이어야만 해. 이런 계수들이 유리수이어야만 해. 유리수가 아니고 루트가 들어있거나 그러면 무리수면 켤레근은 성립하지 않아. 또 허수 쪽의 근이, 허수의 근이 켤레근으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2차 방정식의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 계수라는 게 확보가 돼야 돼. 이거 확인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결국 정리하자면 무리수 쪽에 켤레근이 나오려면 반드시 유리수 계수가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 먼저. 그 다음 허수 쪽에 허수의 켤레 복소수가 근이다라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실수의 계수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돼. 자, 이 확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앞에서 상등을 할 때, 복소수의 상등을 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복소수의 상등 또는 무리수의 상등에서도 이 조건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에서 배웠듯이 a 플러스 bi가 5 플러스 3i야. 그럼 a 얼마니? 5. b 얼마니? 3이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 그지? a가 5, b가 3. 이게 복소수의 상등이잖아. 그런데 선생님 a가 1이고 b가 1이고 a가 5 플러스 2i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성립하잖아요. 왜 꼭 a가 5고 b가 3이어야 돼요? 이렇게 의문을 다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상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5고 B가 3이다라고 확실하게 복소수의 상등을 쓰고 싶으면 A와 B가 실수예요 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반례를 들 수가 없지. 그때는 A가 5고 B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복소수의 상등도 반드시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A가 5, B가 3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루트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 루트 3이 5 플러스 2 루트 3하고 같다. 그럼 A 얼마 같아? 5, B는 2. 이렇게 말하고 싶지? A가 5, B가 2. 그러면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반드시 A, B는 유리수예요 라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걸 확보를 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예를 들면 B는 1이고 A는 5 플러스 루트 3.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굳이 A가 5고 B가 2일 필요가 없잖아. 이때도 되는데 왜 A를 5라고 하고 B를 2라고 합니까? 이렇게 상등을 쓰고 싶으면 루트 쪽끼리 그 다음 루트가 없는 아이들끼리 같다라고 쓰고 싶으면 A, B는 반드시 유리수예요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루트의 반례를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자는 얘기야. 루트 쪽 켤레근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계수가 유리계수가 확보. 복소수의 켤레근, 허수가 있는 켤레근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계수가 실수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 3번.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아예 근을 처음부터 주고 근을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할 때가 있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하고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쓰세요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2하고 5가 나왔겠지요.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그것도 맞지. 그럼 이번에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근이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뭐였게? 라고 물어보면 이때 갑자기 멘붕이 오겠지. 그지? 이때 멘붕이 온단 말이야. 이건 근의 공식에서 온 거라서 인수분해로 생각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 두 근이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됐겠어? x-알파, x-베타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물론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면 x의 제곱 되겠지. 전개해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상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는 0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두 개가 합이지?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꼴 0. 자, 외우세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꼴 0.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꼴 0. 최고차 계수는 나중에 써주면 되고. 이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2하고 5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두 개 합하면 7. 합 x 플러스 두 개의 곱인 10 이꼴 0 이렇게 쓰면 된다. 물론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a를 곱해주면 되겠다. 뭐 최고차의 계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됐지?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끝. 자, 이번에 아까 고민했던 요 i와 요 i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두 개를 합할 거야. 그래서 3x 이렇게 되고 두 개의 곱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3x 플러스 두 개의 곱 1은 0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는 뭔지 몰랐으니까 a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암기합시다. 알파와 베타를 두고나 2차 방식 뭐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두 개의 곱 이꼴 0. 최고차의 계수는 나중에 별도. 그 다음 4번 근의 성질. 요거는 뭐 추가로 하는 건데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 편리한 거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 자, 계수가 a, b, c였잖아. 그지? a, b, c였는데 그때 두근이 알파 베타가 있었어. 최고차의 계수 a, 그 다음 b, c. 2차의 계수 a, 1차 b, 상수 c.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있었는데 내가 이 a, b, c라는 계수를 역순으로, 즉 거꾸로 써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든 거야. 어떻게? a, b, c가 아니라 c, b, a. a, b, c가 아니라 c, b, a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근이 바뀌겠지. 근데 희한하게 근이 역수가 되면서 바뀌어버리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자 이거야. 암기하면 되겠어. 그 다음 a, b, c라는 계수에서 a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있는 b라는 아이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꿨어. a와 c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근이 바뀌겠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원래 있던 두근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야. 정리합니다. A, B, C라는 계수의 순서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있는데 A, B, C가 아니라 역순으로 C, B, A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근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희한하게 원래 두 근의 역수가 새로운 근이 될 것이고 A, B, C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바꾼 아이가 되더라 이거야. 꼭 기억을 하자는 얘기지.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 C, 마이너스 B, A. 그러면 요 아이의 가운데 있는 아이의 부호를 바꾼 거겠지? 그러니까 요것들이 부호가 바뀌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선생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줄게. 자, 무슨 말이냐면 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2하고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의 계수 1, 마이너스 5, 6 이 순서를
역수로 써서 6부터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거꾸로 써가지고 만든 방정식은 인수분해 해볼 필요도 없이 근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5 6이었지? 이 i에 다른 i 1은 그대로 놔두겠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5 이 i의 부호만을 반대로 바꾼단 말이야. 여기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면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새롭게 만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에서 부호가 바뀐 상태로 이렇게 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자 이거야. 자, 그래서 정리 들어갑니다. 근과 계수관계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a분의 c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을 세팅할 때 두 근의 b가 3대2 그러면 알파 베타가 아니라 3알파 2알파.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 알파 5알파. 두 근의 차가 4 그러면 이것이 4다 해도 좋고 아니면 알파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그 다음 켤레근의 성질. 켤레근의 성질 반드시 유리계수에서는 루트 쪽에 부호가 다른 켤레근을 있다는 것을 하나만 줘도 찾아내자. 반드시 실수계수에서 허수가 있는 근을 주면 이 아이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라는 것을 찾아내자. 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두 개의 합 x 그 다음에 곱이꼴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최고차는 별도로. 됐습니까? 마지막 ABC라고 돼 있는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이 가운데 있는 i의 부호만 바꾸면 두 근의 부호가 바뀝니다. ABC가 아니라 거꾸로 CBA 순으로 쓰면 근도 역수가 됩니다. 문제 풀어보자 이제.